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토폴로지, 유상수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섹션 14 오더 토폴로지와 섹션 15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더 토폴로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더 토폴로지는 토폴로지에 오더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오더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듯이 저희가 편의상 뒤에 있는 것을 더 크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 오더 릴레이션을 부등호로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심플 오더 릴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심플 오더 릴레이션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저희가 이 셋이 심플 오더 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comparability, 즉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하고 y가 서로 다른 원소면은 어느 것이 더 큰지 항상 비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y가 x보다 더 크거나 x가 y보다 크거나 둘 중 하나는 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non-reflexivity. reflex라는 건 자기 자신을 재차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on-reflexivity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transitivity. 이것은 뭐냐면 y가 x보다 크고 g가 y보다 크면은 g는 x보다 크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것이 심플 오더 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저희가 실수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숫자의 크기 있죠? 2보다 당연히 3이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의 부등호는 당연히 심플 오더 릴레이션을 다 만족하게 되겠죠. 어떤 두 숫자도 다른 숫자면 둘 중 하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컴패러빌리티도 만족할 것이고, 그리고 2는 2하고 크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non reflexivity도 만족하고, 그리고 2보다 3이 크고 3보다 5가 크면 2보다 5가 큰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transitivity도 만족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지금 x라는 셋은 아직 토폴로지 주지 않았지만 이 안에 심플 오더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는 적어도 엘리먼트가 두 개는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소한 두 개의 원소는 가지고 있는 심플 오더드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베이시스를 정의를 할 텐데, 아직 토폴로지를 정의하기 전에 베이시스 B를 정의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안에 두 원소에 대해서 이모의 원소 두 개가 있으면 서로 다른 원소면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 그런 원소들의 집합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A는 포함되지 않고 B도 포함되지 않는 그 사이에 있는 원소들을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파이나이트의 점으로 된 x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오더가 뒤에 있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A, B라고 해서 A, B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A는 포함되지 않죠. A보다 큰 것과 B보다 작은 거니까 이것은 이 두 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베이시스는 반드시 베이시스 원소들의 전체 유니온이 X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제일 작은 원소 A0로 갈게요. 여기 제일 작은 원소 A0가 있고 여기 제일 큰 원소 B0가 이렇게 있는데 A0를 포함하는 베이시스가 이 안에 있을까요? 이런 형태로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러냐면 제일 작은 것이 A0이기 때문에 A0에다가 어떤 것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것은 A0보다 큰 것은 들어가지만 A0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안에는 A0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도 베이시스에 있는 엘리멘트도 A0를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셋이 스몰리스트 엘리멘트가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은 아니면 이렇게 라지스트 엘리멘트가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스몰리스트 엘리멘트가 만약 존재하면은 그것을 A0로 하고 라지스트 엘리멘트가 존재하면 그걸 B0로 할 때 이것도 특별히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대신 저희가 A0만큼은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A0를 포함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라지스트 엘리멘트 B0는 반대쪽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두 개를 더 포함시킵니다. 스몰리스트 엘리멘트 A0와 라지스트 엘리멘트 B0가 만약 있는 경우는 이걸 포함하는데 만약에 셋 자체가 스몰리스트 엘리멘트나 라지스트 엘리멘트가 없다. 실수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심플 오더드 릴레이션이 있는 셋은 베이시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시스에 의해서 정의되는 베이시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 토폴로지를 저희가 오더 토폴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한 예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볼까요? 이 스탠다드 토폴로지에는 저희가 그전에는 베이시스를 어떤 걸로 했었죠? 베이시스를 A, B 이건데 A와 B 사이에 이런 관계만 있으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 방금 정의한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왜 그러냐면 실수는 지금 스몰리스트와 라지스트 엘리멘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스탠다드 토폴로지는 실수에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오더 있죠? 그냥 숫자 크기 비교하는 거. 그 오더 릴레이션을 줬을 때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만든 오더 토폴로지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더 토폴로지라고 해도 동일한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얘는 약간 복잡한데요. 그래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수 곱하기 실수 R2인데 여기에 저희가 오더를 줄 텐데 실수에서는 오더 주기가 편한데 평면에서는 실수 R2에서는 오더를 주려면 제가 뭔가 약속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딕셔너리 오더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있는 것처럼 딕셔너리 오더에서의 두 점, 하나는 A 프로덕트 B가 있고 하나는 C 프로덕트 D가 있는데 A보다 C가 더 크면은 이쪽이 더 큰 거 맞죠? 아니면 A하고 C가 같은 경우에도 B보다 D가 더 크면 여전히 이쪽이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지금 더 크니까 저희가 이런 표현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A 프로덕트 B보다는 크고 C 프로덕트 D보다는 작은 점들의 집합이 이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실수니까 여기에는 스몰리스트 엘리멘트나 라지스트 엘리멘트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고려해 봐도 됩니다. 여기에는 스몰리스트나 라지스트 엘리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볼 텐데, 먼저 간단하게 A하고 C가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가 같은 값이고 Y좌표만 서로 다른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A'과 B' 있는데 이것과 A'과 D'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A' 같은 점이니까 여기 A'이라는 점은 동일한데 B'과 D'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A' 플러스 B'이라는 점은 빠지겠죠. 그보다 더 큰 점.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값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A'과 D'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 사이 값. 다시 말하면 이 사이 값. 이 사이 값들이 바로 이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C가 더 큰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A가 있고 C가 여기에 있습니다. C가 더 큰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은 먼저 A 플러스 B보다 큰 점들은 뭐죠? 그러면 이 점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A보다 더 X좌표가 큰 점들,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쪽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A보다 더 X좌표가 큰 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X좌표가 A에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 X좌표가 A인 선 위에서 B값보다 더 큰 값들. 마찬가지로 CD도 마찬가지. CD보다 작은 점들은 뭐죠? 작은 점들은 C보다 더 작은 X값을 갖는 부분과 같은 C 라인에서 X좌표가 C일 때 D보다 작은 값들. 그러니까 여기 방금 파란색 칠한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뭐하고 동일하냐면은 먼저는 어떤 X, Y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은 만약에 X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으면 어떤 Y하고 관계없이 전부 여기 포함되는 거 맞죠? 그게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입니다. 이 모든 값들. 그죠? X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기만 하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X가 A인 경우는 Y가 B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 값, 여기 있는 값이죠. 그리고 세 번째, X가 C인 경우는 Y가 D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값들이에요. 지금 이 값은 A하고 C가 동일할 때는 이런 표현의 그림이 나오고 A하고 C가 다를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정의가 되는 이것이 이제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R2 스페이스에서도 어떠한 토폴로지를 주느냐, 어떤 베이시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오픈셋 모양이 전혀 바뀝니다. 그래서 오더 토폴로지, 이 오더 특성을 오더를 준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는 이것이 오픈셋들이 됩니다. 그죠? 딕셔너리 오더로 만들어진 오더 토폴로지는 이것들이 오픈셋들이 돼서 스탠다드 토폴로지하고는 전혀 모양이 달라지죠. 세 번째 example을 보겠습니다. 여기 G는 제가 정수를 나타내는데 G 플러스로 해주면은 파지티브 인티저를 말합니다. 양의 정수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양의 정수들은 저희가 그냥 유즈얼 오더를 주면 되겠죠? 큰 숫자를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더드 셋인데 양의 정수 같은 경우는 시작이 1이 있으니까 스몰리스트 엘리멘트가 존재하네요. 1로. 그래서 그림처럼 1, 2, 3, 4, 5 해서 쭉 이어져 나가는 것들이 지금 양의 정수고 그 안에 제가 오더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더를 준 거에서 저희가
베시스를 만들고 그걸로 만들어진 토폴로지가 오더 토폴로지인데, 이 오더 토폴로지는 실제로는 이 경우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하고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란 건 뭐죠? 모든 포인트들 한 점 한 점이 오픈셋이면 된다라고 했죠. 한 점 한 점들이 다 오픈셋이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을 볼까요? 1은 스몰리스트 엘리멘트니까 저희가 1, 2 이렇게 해도 오픈셋이 되죠. 베시스 엘리멘트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히 1이란 한 점하고 일치하죠. 왜냐면 1보다 크나갖고 2보다 작은 정수는 1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4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3과 5를 잡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원소는 4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각각 점들 하나하나가 이런 베시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든 점들을, 각 한 점들을 전부 다 이런 베시스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각각 점 하나하나가 베시스 엘리멘트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전히 오픈셋에 포함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비슷한데 프로덕트를 해보겠습니다. X좌표로는 1과 2가 있고 Y좌표로는 양의 정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프로덕트를 했는데 여기에 저희가 딕셔너리 오더를 주겠습니다. 그 말은 1,m과 1,n은 뒤에 n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앞에 1,m과 2,n은 2,n이 무조건 더 뒤에 있는 거죠. 앞에가 1하고 2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은 항상 여기 1과 여기에 시작이 1이죠. 스몰리스트 엘리멘트가. 그러니까 1 프로덕트 1이 스몰리스트 엘리멘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1 프로덕트 1 프로덕트 2 쭉 가서 무한히 가겠죠. 그리고 또 2 프로덕트 1은 당연히 앞에 1로 된 1 프로덕트 n으로 나온 숫자보다 다 크죠.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오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앞에 example 3번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기에 오더 토폴로지를 정의하게 되면 이 경우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앞에와 같은 방법으로 이 점은 오픈셋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스몰리스트 엘리멘트니까 1 프로덕트 1 프로덕트 2로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오죠. 예를 들면 여기에 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m이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저희가 2 프로덕트 m-1에서 2 프로덕트 m 플러스 1로 하게 되면 이 한 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각 한 점만 점들이 다 오픈셋이 되는데 딱 하나만, 그죠? 2 프로덕트 1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한 점만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2,2를 만들어 내려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2 프로덕트 1과 2 프로덕트 2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약속을 했었죠. 오더 토폴로지를 할 때 이 부분은 이것이 스몰리스트일 때, 스몰리스트 엘리멘트일 때만 이걸 허락을 했죠. 근데 스몰리스트 엘리멘트 아니면은 저희가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것을 표현하려면은 일단 2 프로덕트 2 뒤쪽은 알겠죠?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앞에는 지금 이거보다 작은 숫자가 와야 되니까 결국은 1 프로덕트 어떤 숫자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다 뭐를 집어넣을까요? 여기에 저희가 아무리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여기에는 이 프로덕트 1도 포함되지만 1 프로덕트 어떤 많은 숫자도 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한 점만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모든 점들은 한 점들이 오픈셋이 맞지만 단지 하나 예외적으로 이것만 오픈셋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디스크릿 토폴로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X라는 스페이스가 있고 또 Y라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X하고 Y라는 스페이스에 프로덕트한 또 다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토폴로지와 관계없이 프로덕트를 스페이스들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덕트한 스페이스에다 제가 토폴로지를 주고 싶은데 만약에 X라는 스페이스에도 이미 토폴로지가 있고 Y라는 스페이스에도 토폴로지가 있으면은 이 X에서 정의된 토폴로지와 Y에서 정의된 토폴로지들을 가지고 그 성질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토폴로지를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에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 설명한 것처럼 X, Y라는 두 스페이스가 토폴로지가 있는 스페이스입니다. 그 말은 X도 오픈셋이 정의되어 있고 Y도 오픈셋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를 정의를 하는데 한번 간단한 거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X가 이렇게 있고 Y라는 스페이스가 있고 X에서 오픈셋들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서 제가 오픈셋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U라고. 또 Y에서 오픈셋들이 정의할 수 있으니까 Y에서 또 저희가 오픈셋 V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덕트 스페이스, 지금 X하고 Y를 프로덕트한 이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을 이거 두 개를 프로덕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U하고 V를 프로덕트한 것들을 오픈셋으로 정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X에서 오픈셋들과 Y에서 오픈셋들의 프로덕트를 했으니까 X의 토폴로지하고 Y의 토폴로지를 잘 유지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의해서 이런 것들만 제가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으로 정의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프로덕트로 만들어진 오픈셋이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두 개의 오픈셋이 있는데 토폴로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두 개를 유니온한 것도 오픈셋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두 개를 유니온한 것은 더 이상 X에서 오픈셋과 Y에서 오픈셋의 프로덕트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픈셋들의 유니온이 오픈셋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X에서의 오픈셋과 Y에서 오픈셋의 프로덕트로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을 그것으로 아예 바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토폴로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방향을 좀 바꾸어서 X에서 오픈셋과 Y에서 오픈셋들을 프로덕트한 것을 토폴로지의 오픈셋으로 정의하지 말고 그것을 베이시스로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이시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X에서의 오픈셋들과 Y에서의 오픈셋들의 프로덕트를 모아놓은 것을 베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은 두 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유니온이 그 베이시스 엘리멘트에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정의에 모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저희가 X에서의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과 Y에서의 토폴로지 오픈셋의 프로덕트를 베이시스 엘리멘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된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을 가지고 이 베이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폴로지를 저희가 이 X 프로덕트 Y라는 프로덕트 스페이스 위에서의 프로덕트 토폴로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X에서 오픈셋 U, Y에서 오픈셋 V
두 개 프로덕트로 나온 게 두 개로 돼 있지만 이것도 X에서 오픈셋과 Y에서 오픈셋의 프로덕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다음 티어리엄은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활용하기 편하게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위에서는 이 베이시스 B는 X에서 오픈셋과 Y에서 오픈셋의 프로덕트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폴로지가 그 X에서 정의된 토폴로지 안에 베이시스하고 Y에서 정의된 토폴로지의 안에 이 토폴로지들을 제너레이트하는 베이시스가 만약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란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가 B, Y란 스페이스 위에서의 베이시스가 C가 있다고 할 때 X하고 Y에서의 오픈셋들의 프로덕트로 하지 않고 베이시스들의 프로덕트로 표현된 것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는 여기 B보다 더 작은 거죠. 그죠? B는 오픈셋들의 프로덕트로 한 거지만 D는 베이시스들만 가지고 프로덕트에서 만든 거니까 더 작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도 이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된다. 그 말은 이 D라는 베이시스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가 그죠? 여기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와 이거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가 서로 같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D라는 베이시스가 이 프로스페스의 토폴로지 그죠?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된다라면 이걸 보이면 되는 거죠. 이 D가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보이면 됩니다. 모든 점 X에 대해서 여기서는 저희가 프로스페이스니까 아예 프로덕트를 이렇게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 W가 있다고 할게요. 이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 W가 있다고 할 때 이 X 프로덕트 Y를 포함하면서 이 W에 포함이 되는 적당한 D를 제가 찾을 수 있으면은 이 D를 제가 이 D라는 베이시스에서 찾아줄 수 있으면은 이 D가 베이시스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지금 D가 지금 상황에서는 B에서의 베이시스와 C에서의 베이시스의 프로덕트 형태로 지금 놓여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지금 주어진 의무의 프로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과 그 안에 의무의 점 X 프로덕트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W가 이렇게 있죠. W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한 점 XY가 있죠. 그래서 이 XY라는 점을 포함하면서 W에 포함되는 D에서의 원소를 하나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 W가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이라고 했으니까 오픈셋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위를 잠깐 보면은 오픈셋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오픈셋이다. 그 말은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 안에서 오픈셋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오픈셋 안에 의무의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점을 포함하면서 이 W에 포함되는 이 베이시스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 W가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소는 뭐예요? X에서 오픈셋과 Y 오픈셋의 프로덕트로 표현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이렇게 존재해서 이 U 프로덕트 V가 W에는 포함되고 X 프로덕트 Y는 포함하면서 중요한 것은 U는 X에서 오픈셋이고 V는 Y에서 오픈셋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U하고 V라는 프로덕트가
이 부분이 말하죠. 이 부분을 말하는 이 프로덕트가 이 x 프로덕트 y를 포함하면서 이 w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u는 x에서의 오픈셋, 여기 있는 이 x에서 오픈셋이고 v는 이 y에서 오픈셋,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x는 분명히 u에 포함되고 u는 오픈셋이죠. 오픈셋 in x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b라는 베이시스는 x의 베이시스죠. x의 베이시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있으면 제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어떤 b라는 것을 이 베이시스에서 저희가 찾아서 x를 포함하고 u에 포함되는 이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를 포함하면서 u에 포함되는 이 베이시스 b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여기 설명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y 스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v에 포함되면서 y를 포함하는 c라는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이 c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B 프로덕트 C는 어떻게 되나요? B 프로덕트 C는 당연히 U 프로덕트 V에 포함이 되고 U 프로덕트 V는 W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X 프로덕트 Y는 B 프로덕트 C에 포함이 되고 이것은 다시 U 프로덕트 V에 포함이 되고 이건 W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지금 결론만 보면은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이 의무의 오픈셋과 그 안에 이 의무의 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 x 프로덕트 y를 포함하면서 w에 포함되는 b 프로덕트 c를 찾았는데 이것이 요 d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d가 베이시스가 된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한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x 프로덕트 y라는 스페이스에서 제가 모든 값들을 다 x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x하고 y의 값들이 있을 때 y는 무시하고 그냥 x 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x로 갑니다. 이런 것을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첫 번째 코디네이트로 이쪽으로 보낸 것을 파이1으로 두 번째 코디네이트 쪽으로 보낸 것을 파이2로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파이1은 x값만 그대로, 파이2는 y값만 그대로 빼준 것을 제가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섹션 16 마지막에 있는 연수 문제 중에서 4번과 6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 저희가 어떤 함수가 맵이 f가 x에서 y로 가는 맵이 있을 때 만약에 x에 있는 이 x에서의 모든 오픈셋에 대해서 f로 보낸 이미지가 y에서 항상 오픈셋이면 이것을 저희가 오픈맵이라고 합니다. x에서 오픈셋들을 y 오픈셋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오픈맵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정의했던 프로젝션 있죠. 파이1 모든 값을 다 x로 보내주는, 그리고 파이2 모든 값들을 이 y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이 두 프로젝션도 오픈맵이 되는데 이것을 각각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 지금 x하고 y가 각각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금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정의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오픈셋은 항상 이쪽으로 가면 오픈셋이 된다. 이것을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R2라는 셋 위에서 저희가 베이시스를 정의할 때 이게 렉탱글이죠? 그죠?
이쪽으로 A, B, 이쪽으로 C, D를 내서 바운더리가 빠진 이 안에 있는 점들, 이것이 지금 이 값인데, 렉탱글로 된 것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저번에 했던 렉탱글러 리전을 말하는데 그것들의 컬렉션이 베이시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단지 여기서 쓰는 이 A, B, C, D 값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레이셔널 넘버예요. 제가 실수해서 레이셔널 넘버는 카운터블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A, B, C, D 4개 페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카운터블이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블 컬렉션도 여전히 베이시스가 된다는 건데, 이것도 각자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